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저에게는 이 기회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뭘 입증하고 입증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경제적으로 보장을 했고 그러면 사람을 돈 주고 사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다이빙벨 논란을 일으켰던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인 한 잠수공사 대표의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말은 많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줬습니다. 그동안 다이빙벨 문제를 모든 문제 해결사로 믿게 만들었던 언론들은 짧게 다이빙벨 철수를 보도했을 뿐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전개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는 분명 이념적 사안이 아님에도 우리 사회는 이번 참사에 이념적 터치를 하거나 아니면 편가르기를 해서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측을 지나치게 미화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평시라면 물론 미화도 좋겠습니다만 참사를 수습하고 구조해야 하는 그런 긴박한 과정에서의 편가르기와 지나친 미화는 오히려 해야 할 일을 방해하는 결과만을 초래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기대가 망그러진 실종자 가족들에게 찬물 속의 한 줄 갯불처럼 다시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시작합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 첫 순서 역시 뉴스 매거진인데요.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러네요. 예, 일주일. 시간이 나이 들수록 빨리 가는데, 네. 시간의 속도가요, 나이 곱하기 2래요. 예. 빠르네요. 제 나이는 고속도로에 들어서도 이제는 속도 위반으로 걸릴 나이입니다. 네, 교수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아유, 무슨, 아직 한참 남으셨네. 네. 자, 매거진의 헤드커피 오늘 뭡니까? 예, 오늘은 샌드위치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샌드위치요. 왜 샌드위치인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예. 또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예. 오늘이 휴일과 휴일 사이에 낀 날이어서 아하. 보통 이제 샌드위치 데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어제 쉬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출근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 비율이 한 44.3%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마 화요일까지 쉬게 되니까요. 이 황금 연휴를 요긴하게 쓰시려고 뭐 회사 단위로나 개인적으로 연차나 이제 무급휴가 내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샌드위치 데이 맞네요. 근데요, 저는 어제 그 노동절에서 쉬는 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어제 제가 8시에 7시 반쯤이요. 제가 딴 방송에서 TV 방송에 방송 끝나고 가는데, 제가 뭐 이상하더라고요. 차가 그렇죠. 없어요. 차가 없었습니다. 그걸 몰랐어요. 예. 근데 어쨌든 샌드위치 데이인데 네. 헤드커피 샌드위치의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논문 제목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예. 알미늄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독창적인 선박 구조 설계. 이런 제목의 논문 하나가 큰 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하. 이게 뭐냐면요. 이 먹는 샌드위치가 아니고요. 예. 이 천안함 때나 이번 세월호 사건 때 이중격벽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금속판이 2겹 이상 겹쳐져서 선박에 쓰이는 이제 재료에 대한 논문이겠죠.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쓴 사람이 문제인데요. 112쪽짜리 이 박사 논문의 후기에 면학의 계기를 만들어주신 주세모 유병언 회장님께 아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써 있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 샌드위치에 관한 논문. 이게 네. 바로 어제 경질이 됐죠. 이용욱 해경 정보수사국장. 네. 이 얘기인데 사실 이분은 세무조선소에서 7년이나 근무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뭐 구원파라고 얘기를 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종교에도 몸을 담았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런 어쨌든 뭐 지금이 그렇든 안 그렇든 네. 오해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사실은
세월호 네. 침몰 현장에서 이 실종자 가족한테 예. 브리핑 시켰다는 건 이거 조금 이게 문제죠. 바로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언론에서 이제 이 국장을 유병헌 장학생이다 또는 유병헌 키즈다 이렇게 부른 것에 대해서 네. 이 국장 본인은 사비로 공부했지 지원받은 바가 없다. 아하. 유 회장과 일면식도 없다. 예. 자, 논문 감사의 글은 당시 직장 상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쓴 것이다. 조목조목 반박과 해명을 했어요. 예. 한때 구원파 신도였던 것은 맞지만 한 10년 정도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후 신앙의 길이 달라 나왔고 접촉한 바도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게 해경 수뇌부가 예.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고요. 국민적인 의혹을 해경 스스로 자초한 셈이 돼버렸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뭐 오이밭에서 신발끈 매지 말라. 뭐 네, 그리고 그렇죠. 배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매서도 안 된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 참 여러 가지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네. 이런 사람이 하필이면 해경국장으로 지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경 스스로가 본인의 이 뭐라 그러나 이 가치나 어떤 중립성이나 신뢰도를 자꾸 네.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남탓할 네. 수 없게 돼버렸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 국장은 어제 전격 경질로 일단 수사 라인에서 제외됐습니다만 이게 뭐 해임되거나 사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 해경 본청의 국제협력관으로 이 보직을 바꾸면서 이제 대기 발령이 된 건데요. 예. 해경 스스로 지금 말씀하신 의혹을 풀려면 향후 이 국장의 세월호 사건 역할에서 과도한 개입이라든가 사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면밀한 조사를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 밝혀야 할 텐데요. 지금 해경이 오늘 사실은 샌드위치입니다. 그렇죠. 이게 국민들로부터 이제 의혹과 불신 받고 실종자 가족, 희생자 유가족에게 현장에서도 이게 배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이번에 국회에서 국방부에서도 해경에 대한 이제 좋지 않은 증언이 나왔어요. 예. 초기에 이제 UDT 특수요원들과 SSU가 먼저 도착했는데 그렇죠. 해경이 예, 투입을 맞습니다. 막았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같은 정부 내부에서도 이제 해경의 어떤 행태에 대한 반론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양쪽에 끼어 있는 입장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지. 그 행태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피의자 아닙니까 사실. 그 그렇죠. 선장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선장이 해경의 개인 아파트에서 잤다며요. 그게 아주 수상한 또 사안이었죠. 이것도 기가 막힌 일이죠. 8시간 동안 예? 개인적으로 아니 묵어뒀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으면은 서울시 경찰청 그러면은 서울시 경찰청에 있는 경찰분들은 집이 여러 채여야 되죠. 네.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래 당시에 기자들을 피한다는 이유를 대긴 했는데 너무 이례적인 일이어서 예. 아니 유치장도 있을 거고요. 일단은 이 재워둘 곳이 있는데 해경의 아파트에서 잤다. 이건 이제 너무나 의혹을 더 초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샌드위치에 처한 해경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갈 것인가 궁금합니다. 참 정말 이게 문제가 저는 이번 참사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 문제가 너무나 많구나라는 걸 아주 너무 피부로 느껴요. 맞습니다. 이 애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땐 진짜 기가 막힌데 이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 이제 수습된 희생자가 221명 되고요. 예. 아직도 남아있는 실종자가 많습니다. 이제 83명 되는데요. 예. 구조팀은 오는 주말까지 1차 수색을 마무리하고 예. 다음 주부터는 객실문을 강제로 개방할 것이다. 이렇게 예정을 알렸는데요. 남아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또 눈물 흘리고 있고요. 희생자 유족들도 또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 중간 수사도 발표해야 되겠지만 경찰 공경 합동 수사팀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이게 정리되면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본부를 재정비해야 할 거고요. 다음 단계를 아마 준비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네. 의혹이 굉장히 많고 지금 이 민간 수색 업체와 해경과의 관계, 유착 관계. 예, 그렇죠. 이거 의혹이죠. 이제 유착 의혹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 참사에다가 의혹까지 계속 나오니까 대통령 지지율 많이 떨어졌죠. 아,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국정 운영 지지율이요. 50% 아래로 떨어져서 예. 48.8%로 나온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세월호 참사의 파장을 보면서 예. 다수 국민들이 정부 책임론으로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예. 생존자 가능성은 이제 희박해졌으니까 사건의 남은 수습 과정 그리고 전국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굉장히 불안불안한 전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제가 오늘 앞서 오프닝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실종자 가족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이 의도됐던 의도되지 않았던 간에 그리고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던 하지 않았던 간에 우리한테 진실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적의 거짓말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거는 제목 때문도 있지만 가사 때문입니다. 가사 이렇죠?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라고 했잖아. 정말 우리의 가슴을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울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오늘의 첫 번째 작심 인터뷰입니다. 세월호 사고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가 다방면으로 정말 진행 중인데요.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한국선지협회가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5차례에 걸쳐서 국회의원들의 해외 시찰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논란과 의구심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원들 말이에요. 외유성 시찰과는 전혀 무관한 통상적인 의원 연수활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 분 직접 얘기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009년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선지협회 지원 해외 시찰에 다녀온 전혜숙 전 의원 연결합니다. 전혜숙 전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그래도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시고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과 다르다. 다르게. 그러니까 억울하신 거죠. 그죠? 전달된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예. 사실 규명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차근히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자, 2009년 당시에 우선 상임위 전체 의원들이 같이 가신 거죠? 네, 상임위가 아니고요. 예. 포럼 회원들입니다. 포럼 회원들이시구나. 예, 이거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예. 지금 현재 그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또 이 고통 속의 유족분들에게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저희들이 이거 바다와 경제 국회 포럼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각자 나름대로 관심 있는 부분에 포럼을 운영을 합니다. 예. 그 포럼 운영인데 저희들은 여당에서는 박상은 의원님, 야당에서는 강창일 의원님 두 분이 공동 대표를 해서 했고요. 몇 분 계셨어요? 정혜원과 준혜원이 있어서 한 30명 정도 회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명, 국회의원만 30명.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 어디 가셨어요? 우리 전 의원께서는. 저는 2009년 이후에 해외 시찰에 대해서는 제가 알 바가 없고요. 예. 아마 여기 갖는 걸로는 민주당에서는 저 혼자가 유일하게 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해외에 가는 거는 해외라고 말하기는 좀 못한 게 화물선을 탔습니다. 화물선을요? 예. 화물선을 왜 타셨어요? 그 당시 선원들이. 예. 의료보험 문제가 좀 심각했어요. 한번 배를 타고 나가면 6개월 정도 있다가 올 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의료보험 문제, 건강 문제, 예. 그 당시에 또 여성 항해사들이 생겨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선장을 하고 싶다는 여성 선장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그 선장을 목표로 해서 항해사들이 생겼기 때문에 여성들의 인권 문제라든가 어려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이제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
그래 포럼 회원들이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예. 저는 그때 이제 그러면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국회 사정들이 어려워서 강창일 의원님이라든가 우리 야당 의원들이 다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강창일 의원님이 우리가 이 선원들의 어려움을 보러 가는데 여당 의원들만 가면 야당이 욕을 얻어먹는다. 그러니까 전해숙 의원이라도 혼자라도 한번 가서 실제 청취를 해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실제 체험하고 들어보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가지고 제가 컨테이너 선을 탔거든요. 그리고 그 정박해놓은 한국 이름은 이 컨테이너 선이 수출용 컨테이너를 싣기 위해서 정박한 한국 이름일 뿐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전 의원님 말씀은 어디를 가려고 목적지를 가는 게 아니라 화물선을 타는 게 목적이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화물선 타고 크레인 우리나라의 인천과 부산 이 한국의 크레인 상태. 그러니까 이 화물선이 접근이 어려우면 외국 화물선들이 오질 않는데요. 그래서 사실 국내 화물선이 그 컨테이너들이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외국 화물선이 우리나라를 기피하고 중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국회의원들이 봐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해외 무역이 안 된다.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해양수산부를 없애버렸어요. 이명박 정권 때. 그러니까 이 선박 회사들이 엄청 불편하고 어렵고 알겠습니다. 이런 걸 막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화물 크레인이 어떻게 되는가 보러 가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천에서 타셨나요? 그럼 타실 때? 근데 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인천 부산 날막 국내는 인천항과 부산항을 가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화물선이 화물선은 이제 그 컨테이너를 실어서 갖다 줘야 되는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고 이제 그냥 중국에 가는 것까지만 하고 우리가 돌아온 겁니다. 중국까지만 가고 돌아오셨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중국에 몇 개 항만 보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주로 이제 그 일정은 배 안에서 이루어진 일정이었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선주협회가 일부 비용을 지원했다. 그럼 어떤 비용을 지원했을까요? 저는 모르죠. 그걸 그 모르세요? 당시 제가 이거를 할 때,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 비용 추산이 어떻게 됐냐 하니까, 강창일 의원이나 박상원 의원이, 우리 뭐 회비로 되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강창일 의원께서 우리 회비로 하는 것이다. 라는 박상원 얘기를. 의원이 주도를 하고, 강창일 의원님은 대표로 되죠. 박상원 의원이 주도를 했는데 다들 우리 회비로, 하고 또 참가비를 또 얼마 거뒀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것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참가비를 실례지만 얼마씩 내셨어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최근에 물어보니까 그때 한 4, 50년 있지 않나. 그리고 저희들이 매달 내는 돈이 있으니까. 포럼의 유지비로 매달 내시는 원래 포럼을 하게 되면 의원들이 돈을 냅니다. 그래서 돈으로. 이제 그 돈으로 가시는 줄 알았다 이 말씀이시고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배에서 먹고 자고. 선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소요경비, 선박회사에서 소요경비를 낸다면 너희들 먹었는 거, 이걸 갖다 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주협회요. 선박회사가 아니라, 선박회사죠.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들이 한신해운을 탔기 때문에. 선박회사는 이제 선주협회 회원일 테니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근데 이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모임을 주관했다고 아까 박상은 여당에선 박상은 의원, 야당에선 강찬 의원인데 박상은 의원하고 통화해 보셨어요? 우리 박상은 의원이나 강찬 의원님은 그거는 회비로 된 거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상은 의원도 회비로 된 거다. 그렇다면 물론 저는 전해숙 의원께서는 이걸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포럼을 이끄시는 분들마저도 회비로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선주협회가 비용을 대서 해외 시찰을 했다라는 얘기는 잘못된 거네요. 이건 그죠? 오보네요. 2009년도 제가 갔는데 대해서는 그때 대해서는 그렇고 그 이유는 저 이유는 제가 모릅니다. 그 이유 하고 대가하고 연계를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예. 근데 근데 제가 뭐 이 화물 컨테이너선이 예. 너무 높아가지고요. 제가 느끼면 한 10층 건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난간을 오르내릴 때 제가 원래 공포증이 있는데 예. 근데 제가 아주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안에서 뭐 그 소음이 화물선 소음이 예. 너무 심각해요. 예. 그 직원들이 기마기를 해도 이 굉장히 힘들 정도로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은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요, 어쨌든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선주협회의 이러한 지원이라는 것, 그때는 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안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이후에, 특히 이제 2009년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 상당히 그 입법 활동과 이 선주협회의 어떤 그런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의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물론 거기에는 우리 이 손해의 피해자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의혹을 국민들이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예. 그 의혹으로 본다면 근데 사실은 의원들이 그 입법을 할 때 탁상공로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현장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그 2009년도에 굉장히 아시다시피 경제 불황이 왔었어요. 예. 굉장히 불황이 와가지고 이 빈 컨테이너선을 그 바다에다 정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 성적할 컨테이너가 적어가지고 배가 기름값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저희들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선박 제조 회사들이 국내 환경이 어려워가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대해 항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회사들이 해외로 자꾸 빠져나가면 국내 일자리 창출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화물선들이 왜 자꾸 해외로 중국 쪽에 많이 가고 우리나라에는 왜 화물선에 안 들어오냐. 알겠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현장 파악하다 이래가 나간 거예요. 근데 예. 선주협회 지원으로 또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보좌가 9명도 크루즈선 타고서 모릅니다. 모르죠. 중국 친따 그렇죠. 예. 중국 친따오로 다녀왔답니다. 그 뒤에 일정들은 그렇겠죠. 모르는 맞습니다. 예. 저는 지금 아셔서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보좌관들한테도 이렇게 하는 경우. 그 국회의원 시절에 예를 들면 다른 상임이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다른 상임이요? 예, 다른 상임위도 좋고, 포럼도 좋고, 이렇게 보좌관들한테도 로비성 얘기가 나오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보좌관들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뭐라고 얘기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그러시군요. 예, 제가 관계된 것만이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우리 전혜숙 전 의원께서는 억울하신 일도 많이 겪으셨죠, 그죠? 2012년 4월 충선에서. 근데 이 공천하고 이 관계될 때만 제가 굉장히 예민하신 것 같아요. 예. 무슨 징크스 같아가지고. 근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셨잖아요. 예, 그게 음해라는 게 밝혀졌죠. 예. 되게 억울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요번에, 광진구청장인가요? 거기 나오셨죠? 예, 광진구청장 나오셨죠. 예.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명을 하시는데, 한번 박상은 의원한테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강창일 의원이나. 예? 좀, 나오셔가지고, 만약에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해달라고. 저희가 사실 접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터뷰를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좀 그랬는데. 저도 2009년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두 분 다, 제가 갔다 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시죠? 전혜숙 전 의원이었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문자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100
20번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어찌됐건 이런 의혹을 지금 이때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2009년치 얘기만 했는데 그 이후에도 그 무려 5차례나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외유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전해숙 전 의원에 해당될 수도 있는 거고 그때만 해당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해당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이 포럼의 대표인 박상은 의원 혹은 강창일 의원 두 분을 반드시 인터뷰에 모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노력해도 본인들이 안 나오겠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희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SK텔레콤. 예, 신일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광고 듣고 전 2부에서 오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지금 세월호 실종자 가족 한 분과 직접 통화하면서 지금 현재의 심경 그리고 특히 그 주위 지금 팽목항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탕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의 맛보리 맥콜.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로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예정.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로엘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예, 2부 첫 순서인데요.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는 국제 시선이죠. 미국 UPI 통신 한국 편집장 김래모 편집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미국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죠? 이 토네이도가 네. 중남부 지역 덮쳤다. 그래서 피해가 컸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컨트롤 타워, 연방정부의 컨트롤 타워, 미국 연방정부의 컨트롤 타워는 신속하게 작동한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최악의 토네이도가 중남부 지역을 덮쳐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 연방 정부의 컨트롤 타워의 대처 시스템이 신속하게 일사불란하게 작동했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는 올 들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토네이도였는데요. 네. 미국 중남부를 강타한 지난달 27일 미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즉각 가동됐습니다. 그렇군요. 오바마 대통령은 어떻게 대처했나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그 당시 필리핀을 방문 중이었는데요. 이 첫 피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직후 정부의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인 연방 재난관리청 청장을 아켄소주로 급파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최고 책임자가 현장에 직접 가서 뭐가 필요한지 파악하라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 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 귀국하자마자 이 피해 지역을 긴급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 예.
이 선포 즉시 이 연방 예산이 복구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예. 또 이 현장에서는 연방재난관리청의 지휘 아래 이 국방부를 비롯한 이 중앙부처 그리고 주 정부가 유기적으로 구호 활동을 했고요. 또 현재까지 토네이도로 40명 가까이 사망을 했고 이 가옥 수만 채가 파손됐는데 그래도 이 미국 국민들은 정부를 깊게 신뢰하는 이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가 이제 메이데이였었지 않습니까? 그죠? 노동절이었었는데 네. 세계 각국의 노동자들도 이 처우 문제를 가지고 시위를 벌인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노동절을 맞아서 세계 각지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예. 터키와 이탈리아, 캄보디아 등지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예. 터키 경찰은 이스탄불의 광장을 원천 봉쇄를 해서 이른 아침부터 시내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이 도심이 마비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예. 경찰은 고무탄과 물대포를 쏘면서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위대가 또 돌과 폭죽을 던지면서 저항을 했고 지금까지 경찰은 50여 명이 부상을 했고 또 138명이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중국 신장 위구르의 그 우르무치 기차역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사건 지난번에 전해주셨었죠. 근데 네네. 결국 이게 이제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수도 우르무치 기차역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는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이 저지른 자살 폭탄 테러인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중국 이 공안 당국이 현재 그 사건을 수사 중인데요. 테러 사망자 3명 중 2명이 범죄 용의자라는 내용의 이 수사 결과를 예.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용의자들의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름 그리고 출신 지역으로 볼 때 위구르인들이라는 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번 테러로 인한 희생자는 사망자 3명, 부상자가 79명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제시선 미국 UPI 통신 한국 편집장이죠. 김래모 편집장이었습니다. 아직도 실종자가 77명이지만 이 수색 작업은 온갖 잡음과 갈등으로 뒤엉켜서 더디기만 합니다. 이 과정 속에 실종자 가족들은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는데요. 가족들은 그게 언딘이든 다이빙벨이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닐 겁니다. 가족들이 바라는 건 단 하나. 그저 하루빨리 차가운 물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나오기만을 바랄 뿐일 텐데요. 지금은 시신을 찾은 가족을 부러워한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세월호 침몰 사고가 벌써 17일째인데요. 실종자 가족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사고 초기 저희 방송에서 실종자 단원고 학생이 외삼촌 되시는 분과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오늘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경만 선생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카분이 실종되셨죠? 네. 예, 지금은 지금 아직 못 찾으신 거죠? 네. 어떻게 외족하세요? 외족하시군요. 예. 그러면은 누님은 어떻게 식사를 해도 제대로 하세요? 식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식사 안 하고, 잘 안 하고, 그냥 밥 가져오면은 물에 말아가지고, 그냥 물이라도 좀 마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누님은? 지금 누님은 체육관에 있습니다. 체육관에. 그리고 우리 유 선생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저는 부산에 내려와 있고요. 업무가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제가 계속 있을 수 없는 그렇죠. 입장이고. 예. 실시간으로 그냥 통화만 하고. 예. 그래도 현장에 좀 계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유 선생님께서도 배를 타셔가지고 선장 1등 항에서 이걸 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구보다도 배 20년 경력이시죠, 그죠? 네, 한 7년, 16년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정도로 이 배에 대해서 잘 아시고 바다에서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현장에서 유가족의 입장에서 실종자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언딘 지금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을 잘 하고 있는 것보다는, 예. 그분들도 최대한으로 우리 그래도 실종된 아이들을 뭐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이게 정부에서는 이게 뭐 어떤 쪽에서는 받아들이지가 않고 예. 어떤 쪽에서는 받아들이지고 이러니까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사태 수습을 못 하는 거죠. 이게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그러면 예. 물론 노력은 사람인데, 하겠죠, 그거는. 예, 자기들도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든 이제 뭐 아이들을 뭐 어떻게든 희생자들을 빨리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게끔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또 뭐가 잘 안 맞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근데요, 또 한 가지는 그 다이빙벨, 기대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랫동안 배를 타신 분으로서 다이빙벨에 대해서 기대를 처음에 가지셨습니까, 유 선생님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다이빙벨이라고 들어는 봤지만은, 실제로 뭐 정확하게 현장 체험이라든지 뭐, 육안으로 이렇게 보지를 못했는데, 요번 사태 수습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고,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봤을 때는, 이 언닝벨이라 하는 거는, 이게 뭡니까, 언론에서도 그리 말씀을 하시더만은, 조금은, 유감이 조금 갑니다. 가고, 이게 실종자 가족들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조금 말 바꿔가지고, 사람이라는 게 감정의 동물이라고 참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은요, 지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 그 부분부터 잠깐 말씀해 주시죠. 아니, 처음에는 무조건 자기가 성공할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주장해놓고, 나중에서 이제 엎친 데 겹친 데라고, 나중에는 이제 지금에서야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취재가 시작되고 하니까 이제 말 바꾸기 제가 말을 딱 돌려버리잖아요. 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하잖아요. 그 가족분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다 그러더라고요. 분노가. 지금 많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누나한테 잠깐 이야기 들었는데 언중에 현장에 안 나타나니까 직접 가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지금 욕설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 뭐입니까? 알파 잠수공사에 직접 가겠다, 항해하러 가겠다 그런 분이시다 이거죠. 직접 그분이 안 나타나니까 언딩벨 된 사람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기자회견이라도 해주든지 아니면 단상에 서서 사실 이실 직고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하니까 자꾸 뒤로 물러나서 취재만 자꾸 해가지고 잠깐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그걸 본 우리 시행자 가족들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이빙벨에 대해서 굉장히 보도도 많이 하고 그런 언론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실종자 가족들이 좀 실망을 많이 했겠네요. 실망도 조금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참고사항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와가지고 현장에 와가지고 실종자 가족들한테 수습 설명을 해줘야만이 이걸 알 수가 있지. 취재해가지고 잠깐 인터뷰해가지고 언론에 방송 내주고 이래버리면은 가족들은 앉아서 더 분통한 거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그 세월호 1등 항해사, 우리 유 선생님도 1등 항해사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선장도 하셨고, 그죠? 평형수를 뺐다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네네. 근데 맞습니다. 네. 그거 보셨죠? 자, 1등 항해사의 경험을 있는 선장으로서 보실 때 이거 평형수 빼는 게 일반적인 겁니까? 일단은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화물 더 실으려고 이렇게 하는 이런 짓을 하는 배들이 많나요? 없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죽음을 뭡니까? 어찌 보면은 항해를 하는데 이거는
자기 목숨과도 바꾸는 그게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범행, 우리 뭐 범죄자로 치면 범행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 평형수를 뺐다는 거 보고, 우찌 보면 이게 평형수를 빼버리면은, 드라프트라고, 드라프트 영어로 헐수라는 겁니다. 헐수고, 배의 선수인데 이게. 네. 평행수 가지고 드라프트를 맞추게 때가 있거든요. 예. 그쪽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상해사들이 이 선수에 가가지고 이 고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본다고 해 보고 밑으로 보면은 드라프트가 이제 2m, 3m, 4m, 6m, 7m 이런 데가 이걸 맞춘다고 해요. 그래서 평행수가 조절을 하는데 예. 그걸 빼가지고 화물을 많이 실을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 하는 거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루빨리 이거는 어떻게 진상 규명을 해가지고 빨리 좀 이거는 어떻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16년 동안 한의사 선장 이거 예. 하시면서 주위에서도 이렇게 평형수 빼고서 대신에 화물 실은 경우를 그런 걸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셨다는 얘기네요. 그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제 같은 경우도 이게 당연하겠죠, 저희들 원양 어선을 탔지만은 예. 항상 배출항하기 전에 항해사한테 지시를 합니다. 출항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을 다 이게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일일이 체크해보고 또 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라이프 레프트 라이프 레프트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라이프 링 알겠습니다. 구명동의 그런 거 하고 항상 다 체크합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지연이 되면서 인양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가족들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양은 안 할 것은 안 하고 예. 일단 남은 실종자 가족을 예. 다 수습한 후에 예. 유가족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하는 걸로 고려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정홍훈 총리 사퇴하겠다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면 됐다고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만족하지는 않고 현장에 저는 기보일에서 받고 누님하고도 통화도 한번 해봤지만은 예. 현장 실종자 가족들은 한 분도 전혀 고개 안 돌린 사람도 많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 정도로 지금 사실 정부의 수습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 불만이 많으시다는 건데, 실종자 가족분들이요.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사항 좀 말씀해 주시죠.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없고, 이게 처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참 이게 우리 선언법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조치 후보고 후조치 선보라는 말이 있는데 예. 지금 이 세월호 같은 경우는 선원들이 먼저 살아나려고 자기들이 먼저 선조치를 하고 후보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선보를 하고 후조치를 했다 이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많은 승객들이 배 안에 있은 거죠. 먼저 선조치를 하고 후보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고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 보고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 남아 있는 우리 애들한테 예. 물속의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예. 애들은 태어날 때 울었을 것이고 세상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세상은 울고 또 애들은 기쁘게 눈을 감을 수 있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실종자 가족이신 유경만 선생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자,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